해방촌과 한남 9호선이 뜬다. 김인만. 부동산 시대 가치 투자. 인구가 감소하니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종말론을 그대로 믿고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다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종말론이라는 주장이 있죠. 하지만 부동산 종말론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또 경제가 안 돌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되고 금융 시스템이 망하는 거고요. 어느 위정자가 은행 망하고 금융 망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국이 망하라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2016년 42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출산율 1.3명은 OECD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일본의 1.41명보다도 낮다. 출생률이 낮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로 인구 총량 감소는 출생률 감소 속도보다 느려 2030년은 되어야 2010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로 낮은 출생률을 어느 정도 상쇄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2030년이나 되어야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부부 가구 등 가구 분화 및 해체 진행에 따라 가구 수는 2010년 1735만 9천 가구에서 2035년 2226만 1000 가구로 오히려 1.3배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구가 늘어나면 집이 또 필요하죠. 2010년에 1735만 가구인데 2035년에는 2226만 가구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입니까? 약 500만 가구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구가 더 필요해서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는 거죠.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다 타고 다녔죠. 자동차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한 가구에도 여러 대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죠. 인구가 별로 변동이 없어도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구랑 상관없이 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인구 통계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민하는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하는 인구 절벽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경우 대학교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인구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출생률이 낮지만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또 외국인 조선족 탈북민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죠. 또 통일 이야기지만 한국이 지금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살거든요. 통일한국도 수도권에서 절반이 산다고 한다면 북한의 한 12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내려오게 됩니다. 왜 1200만 명이냐? 북한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남한 50%가 수도권에 지금 사는데 이런 스타일 그대로 북한 주민이 수도권에 절반 내려온다면 1200만 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하실 수 있죠. 수긍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북한 인구의 상당수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많다.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아파트, 다세대 빌라, 심지어 지하 단칸방까지 모두 포함된 통계 수치인 주택 보급률보다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오래된 집보다 쾌적한 환경의 새 주택을 원하는 경향이 높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도 허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집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움막집이나 초가집 같은 거, 그런 것도 집이고 사람이 살았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지금 생활 수준이 한참 높아졌는데 그런 것처럼 옛날 아파트나 지하 단칸방 같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금 현대인의 생활 수준과 매칭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집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던 그냥 구조물이라고 거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사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 원시인들이 살았던 집이 있죠. 그것도 옛날에는 집이지만 지금은 그냥 구조물이죠. 이런데 사람이 살았었나 하는 구조물이 이제 막 돼가는 중인 거죠. 시작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집들이 통계에 다 잡히고는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형식상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낮다고 보는 게 맞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같은 주택이라도 살만한 집과 못 살만한 집으로 나눌 수 있고 살만한 집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주택 보급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지만 살만한 주택의 보급률은 아직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고 보자면요. 책 제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 투자. 투자 대상이 어디일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책의 핵심을 도시재생으로 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도시재생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이 뭐냐? 낙후된 구도심과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을 과거 뉴타운 사업처럼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 부족한 주거 환경을 정비하여 주거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마련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면 철거 없이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길 같은 거는 꼬불꼬불 있는 대로 내비둔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도시 재생을 위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나 구도심 전통 산업단지, 재래시장, 쇠퇴한 농촌지역 등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500곳을 선정하여 총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500곳에 50조 원 쓴다는 거죠. 그럼 평균 한 곳에 1,000억 원씩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년 동안 50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상 지역, 특히 먼저 투입되는 대표 시범 지역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호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명박이 4대강으로 20조 정도 썼다고 하죠. 그럼 2.5배 더 큰 사업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도시재생 수혜 지역을 선술하셨는데요. 그 챕터에 해방촌과 한남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 2가와 용산 1가 일부로 이루어진 용산해방촌은 용산고등학교 동쪽, 남산타워 남쪽 언덕에 형성되어 있다.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동네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인근의 남산, 용산공원 등 자연환경, 그리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지역의 특색을 지닌 해방촌은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인 노홍철이 해방촌에 책방 하나를 차렸습니다. 철든 책방이라고. 왜 책방을 차렸을까? 노홍철은 대단한 방송인이 맞는데 여성과 사귀다가 헤어졌죠. 그때 이후로 가벼운 이미지랄까 하는 거를 조금 수정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 카페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해방촌을 고른 거는 그쪽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보면 일단 위에는 남산이라서 녹지죠. 그런데 아래도 녹지입니다. 녹지로 샌드위치예요. 이런 면과 역사성 및 이국성을 고려해서 고르신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도 이제 노홍철에게 호재겠죠. 이제 한남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용산 한남은 서울 최고의 입지의 뉴타운 지역이다. 한남이 최고 입지라고 하고 계시고요. 해제된 1구역을 제외한 2에서 5구역이 재개발 진행 중이다. 용산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인 한남 뉴타운이 정비되면 강남에 버금가는 최고 가치의 아파트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강남에 버금갈 거라고 하시네요.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이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챕터에서 미래가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일 뜨거운 황금 노선 9호선. 이렇게 제목에 제일이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2009년 7월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1단계로 개통된 이후 2015년 3월 2단계 구간으로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개통되었다. 총 5단계인데 2단계까지는 개통이 된 거죠. 그래서 3단계 구간에 있는 올림픽공원역을 강조하세요. 특히 올림픽공원역은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서장훈의 상가 건물도 양재역 더블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구간에서는 고덕역을 강조하세요. 고덕역은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는다. 5단계에서는 하남까지 간다고 언급하셨고요. 개통일이 10년 이후가 될지도 모르기에 시간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